네. 안녕하십니까. 이엘미래 포럼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오늘은 윤인모 선생님을 모셨고요. 지난번에도 저희 박영숙 미래TV 채널에 네. 몇 번 나오셨고, 오늘은 이제 국민동의 청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려 오셨는데, 지금 상황을 보니까 현재 여당 여권에서 그죠? 예. 의사 정원 막 1,000명 늘린다, 3,000명 예. 늘린다, 이런, 그죠. 그리고 또, 뭐라 그러죠? 무슨 의대? 공공의대 만든다. 네.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는데, 선생님이 주장하시는 거는 지금 조금 다르잖아요. 그죠? 네, 다릅니다. 네. 그거를 잠깐만 설명을 좀, 그게 왜 안 되는지, 공공의대 왜 안 되고, 그죠. 간단하게 한두 마디로. 예. 일단은 제가 다른 유튜브라든지 다른 채널에서 말씀드리는 것도 있지만 오늘의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걸 좀 잠깐 말씀드리기 전에 잠깐 상황만 요약하겠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필수 의료 붕괴 그리고 의료비 폭증이라고 하는 두 가지 문제에 있어서 지금 대한민국이 봉착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 중에서 지금 포커스로 올라온 것이 과연 의대 증원을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라는 문제에 지금 봉착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몇 가지 문제 중에 하나가 그 의사를 증원한다, 공공의대를 만든다, 외국에서 의사를 수입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간단히 이제 그 상황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우리가 필수 의료라고 하는 거는 쌀 같은 겁니다. 쌀이라고 하는 것은 해외에서 수입을 하게 되지 않고 국내에서도出国 수매를 하면서도 힘들게 우리가 가을에 농민분들과 계속 협의하는 이유는 쌀이 없어지면 대한민국 국민들이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그 이유가 예를 들면 해외에서 우리가 쌀 한 절반 이하의 가격으로 사 먹다가 그 해외에서 만약에 쌀을 갖다 수출할 수 없거나 백길이 막혀서 전쟁이 났거나 그럴 경우 대한민국 사람들이 배를 굶잖아요. 그래서 그 쌀은 반드시 필수 품목으로서 국내에서 생산되고 유지돼야 됩니다. 쌀이 질이 좋고 나쁘고 비싸고 그런 거 두 번째 문제예요. 그런 거를 국가 안보라 그러죠. 예, 국가 안보. 그 전략 물자라고 하는 거죠. 물자. 예, 반드시 국내에서 생산되고 필수 의료가 그런 겁니다. 만약에 나를 치료해 주던 선생님이 나를 치료해 줄 수 있는 의사가 혹시나 본국에 더 좋은 자리가 있어서 돈을 간다거나 본국에 송환된다고 한다면 대한민국 국민들은요 매우 어려워지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지금 이런 필수료는 쌀로 봐야 됩니다. 근데 그 쌀로 보는 대부분의 모든 문제가 다 명확해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정부에서 말하는 의사 증원, 지금 상태에서 의사 증원은 어떤 거냐면 지금까지 한 농지에서 2모작 하던 거를 한 3모작 해봐라. 그 3모작 쌀을 늘리면 그래도 쌀을 만들던지 않겠니? 쌀로 팔지 않겠니? 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모작 하던 농지가에서 나오던 쌀들을 우리가 쌀로 해서 국민들이 배를 먹고 필수 품목으로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돈이 되는 막걸리, 과자 다 글로 빠져나가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은 지금까지 농사를 짓던 의대에 들어온 사람들이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들어왔기 때문에 사실은 돈이 좀 된다는 쪽으로 많이 움직이는 거죠. 따라서 쌀보다는 막걸리나 과자가 더 돈이 되니까 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자, 지금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막걸리 과자에 해당하는 것이 보톡스 필러, 통증 주사, 비급여 시술, MRI 이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지금 필수 의료가 공동화, 붕괴가 되게 생겼는데 정부에서는 2모작 하던 걸 그럼 3모작 해봐라. 그럼 쌀량이 늘어나면 쌀로 가지 않겠니?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의과대 들어온 사람들 보면 초등학교서부터 시작을 해서 대학교까지, 그다음 대학교 들어와서도 지금 학력 인플레이션 되면서 많은 투자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상대적으로 무슨 비급여라든지 보톡스 필러보다도 낮은 그러한 필수 의료에 골치 아프면서 있을 리가 없지요. 예, 따라서 이 안에서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결국은 2모작하고도 3모작 하다 하더라도 필수로 가는 사람들은 많지가 않을 겁니다. 정원을 늘려도 소용이 없다. 정원을 늘려도 소용이 없는 거죠. 왜냐하면 이쪽 부분에 비급여, 미용, 통증 이쪽 부분은요 연 증가율이 한 15% 가까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의료비 몇 프로 올린다고 해서 이쪽에 있던 사람들이 이동하기는 매우 어렵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단 여기에서 우리가 의사 증원은
겉으로 보는 뭔가 대책이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예측이 아니다. 아, 네. 자, 그다음에 공공의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의대는 마치 저거 똑같은 거예요. 우리 농경지 옆에다가 공공농지라도 더 만들겠다. 공공농지 만들 때 거기 나온 거는 쌀로 하겠다. 그 뜻이 그게 공공의대예요. 그런데 우리 인터넷 찾아보시면은 찬반 양론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딱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이 공공의대는 작동하지 않는 제도입니다. 왜 그러냐면 그 공공경지, 그 농지에까지 가서 경작을 할 농부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울 시내에서 있는 주요 의과대학들도 지금 교수가 부족해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까지 가서 시골에 안 간다. 그 지방에. 교수를 할 만한 사람들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서울도 지금 어려운데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전국에 있는 몇 개 의과대학이 뭐 폐교되기도 하고 인간 교수 요원을 못 맞춰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무슨 뭐 법을 통과시키고 그다음에 부지 선정하고 거기 재원 확보하고 하는 동안에 골든타임 10년은 전부 다 지나간다. 왜 골든타임이라고 10년을 말씀드리냐면은 대한민국의 지금 필수료가 겉으로는 멀쩡하게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그분들이 필수료를 돌리는 분들이 다 50대 초반이세요. 그죠. 예, 제일 막내가 50이라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분들이 지금은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분들이 한 10년 다 퇴직하게 된다면 그렇죠. 그럼 필수료가 동시다발로 녹을 수 있겠죠. 그리고 필수료가 동시다발로 녹는다고 한다면은 또 녹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나중에 극과가 패과가 되면은 누가 자기가 필수료를 공부하고 싶어도 가서 공부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악순환이 고착화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이 한 30년 뒤로 확 밀려버리게 되는 거죠. 다시 재건하려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대학병원에 있는 교수님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한 몇십 년 동안 쌓은 노하우를 후배한테 전수해주고 자기 퇴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지금 안달인 거죠. 그래서 의사 사회 내에서도 이 대학병원이라든지 공공 쪽에 계시는 분들은 어쨌든 간에 의사를 증원하면 요즘 말하는 그 낙수효과라고 얘기하는데 그 낙수효과 아주 거의 비아냥내는 듯한 느낌의 낙수효과 저는 그 용어를 좋아하지 않습니다만 지금 사회적으로 이게 벌써 굳어진 용어가 됐어요. 그렇게 해서 넘쳐서라도 갈 것이다. 그럼 그거라도 좀 받아서 우리가 좀 필수를 연명해 가겠다. 그래서 이쪽 대학병원 교수님들은 대부분 의사 증원을 찬성하는 분들이 많고요. 이쪽에 다른 분들은 의사 증원을 반대하는 거죠. 의사 내부 내에서도 지금 어느 정도 이게 필요하지 않다가 지금 반론이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대안. 지금 그 대안이 이제 제가 낸 대안은 사관학교형 의대라는 겁니다. 사관학교형 의대라는 거는 일단은 의사 이모작 하든 산모작 하든 아니면 공공에 있었던 그거는 저보다 좀 더 나은 분들이 좀 이렇게 뭐 한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10년 이내에 지금 대한민국의 의료가 점차적으로 다가오는데 저는 10년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제 아는 의사분들한테 말씀드리자면요. 저보고 낙관적이라고 합니다. 자기는 5년 본다는 거죠. 5년부터 지나고 나면은 이제 지금 나오는 여러 가지 무서운 기사들이 거의 더 수직 상승하면서 뻥뻥뻥 터질 거라는 거죠. 예, 한 5년 정도 본다는 거 저보고 낙관적이라는 거죠. 10년 본다는 게. 그래서 어쨌든 저는 10년이라고 봤는데 10년 안에 어떠한 극단적인 구조 조정을 하지 않는다면은 대한민국은 어렵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달리 한다고 한다면은 일단 농지에서 이 농지를 늘리네 만에 2모자 3모자 그건 좀 더 저보다 더 유능하신 분들이 있으면 판단하도록 하시고 지금 있는 농지에서 농지가 보통 농지로 비교해 말씀드렸는데 일부만이라도 떼서 쌀로 만들 수 있는 자격증을 부여한다면 어떨까 하는 게 지금 제 생각입니다. 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 반년 넘게 얘기를 했더니 많은 분들이 호응을 해주세요. 마치 그런 겁니다. 원래 저희가 입학 정원 3,000명이 있는데 3,000명 중에서 한 1,200명 정도는 원래 필수과로 가게 돼 있끔 처음부터 디자인된 인원이에요. 그 안에는요. 근데 이분들이 지금 1,200명이 일로 가지 않으니까 이쪽 필수 의료가 지금 높게 생기지 않습니까? 그럼 정부 입장에서 당대로라도 이 필수 의료가 높기 전에 대학병원이 다 녹아서 필수 의료가 완전히 공멸되기 전에 거기에
누군가는 지금 보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죠. 다행히 지금 이쪽에 있는 3,000명 중에서 1,800명이 가야 되는 그 비필수라든지 그런 분들이 이쪽에 필수과를 쳐다보질 않아요. 누군가 가야 되는 거죠. 거기 사실 이제 거기 아무도 가는 사람이 없게 된 겁니다. 따라서 대학병원에 공면을 맡기 전에 이 1,200명이라도 면허증을 바꿔서라도 지금 있는 자유면허증 말고 면허증을 바꿔서라도 이쪽에 보내자. 이게 사관학교용 의대의 골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많은 분들이 필수를 지키고 대학병을 지키는 분은 동의를 해주세요. 근데 거기서 이제 두 가지 문제점이 항상 나오는 거죠. 하나는 위헌 문제가 나옵니다. 그 의사 자격에다가 강제 부분에 대해서 무슨 뭐라 그럴까 의무를 공부를 시킬 수 있겠느냐? 그게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 군복무 하시는 의사들에게 이제 위탁교육을 서울대 의대라든 다른 데에 위탁교육을 시켜서 나와서 군의 장기 복무를 할 줄 알았더니 이분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그 받았던 혜택 다 돈으로 물어내고 일반 의사로 가더라. 그래서 실패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때 그 위헌소송, 직업자유 원칙의 위헌소송에서 그분들이 승소했거든요. 그 이유가 왜 그러냐면 그때 준 자격증이 그 비유라고 보톡스나 필러, 뭐 막걸리라든지 과자를 만들 수 있는 자율 면허증, 자율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자율살을 계속 만들어내서는 지금 아니죠. 계속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따라서 밑빠진 독에 물붓기 되지 않고 국가가 투입한 돈을 우리가 온전히 필수로 가게 하려면 지금 있는 1,200명은 실제적으로 공무원일 때만 의사 진료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따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일종의 공무원 자격증 같은 겁니다. 예, 공무원 자격증 같은 겁니다.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 필수용 의사 면허증을 신설을 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의료의 가장 그 어려운 문제들을 뚫고 지나갈 수 있는 방법이다. 해결점.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자격증을 새로 만든다. 마치 저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운전면허증 2종이 있지 않습니까? 뭐 1종을 새로 만드는 거예요. 뭐 3종을 만들든지. 3종을 만들어서 거기서 그 나온 면허증은 반드시 여기에만 종사해야 된다라고 면허증을 하나 새로 만드는 작업이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운전면허증 얘기 나왔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싹 들어와요. 예, 운전면허증인데 운전면허 학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네. 2종 면허증 만들잖아요. 근데 1종 면허증 교육한다고 학원 새로 만드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거기서 좀 커리큘럼 좀 바꾸고 필요하게 하고 다만 이 면허증만큼은 우리가 뽑아서 국가에서 흡수하겠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지금 있는 지금 현재 의사들의 영역을 침범을 사실 안 하죠. 왜냐하면 이쪽에는 필수는 지금 아무도 쳐다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차피 아무도 안 하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투입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의사들 입장에서 반대할 이유가 없죠. 일반 국민들 입장에서도 좋죠. 왜냐면은 복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수요 공급에 의해서 공급을 받는 것보다는 안정적 공급을 받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죠. 예, 우리가 뭐 비행기라든지 뭐 전투 무기 같은 것도 비싸지만 40여 50년 전쟁 한 번 안 하고서 지금 세워놓긴 하지만 좋은 정도의 그 성능의 제품을 비싼 값에 쓰는 이유는 이게 우리한테 꼭 필요한 안정적 공급에 필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복지는 안정적 공급이 우선입니다. 수요 공급에 지금까지 맞춰놔서 맡겨놨던 것이 지금까지 사실 좀 잘못된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일단은 갈라내서 아까 위험 문제 이렇게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요. 그다음 또 한 가지는 이 1,200명에 대해서 뭐 크게 반대할 사람, 예. 1,200명에 대해서 크게 반대할 사람들은 많지 않다. 그렇죠. 자, 그래서 위헌도 어느 정도 넘어갈 소송에서 그 논란을 벗어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아무도 안 간다 보내는 거기 때문에 누가 반대할 사람이 없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가지가 나오죠. 그럼 이거 공공의료로 가는 게 아니냐. 공공의료에 그러면 대부분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게 이제 캐나다라든지 영국의 대기 환자 720만 명, 그 다음에 기다리다가 돌아가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루머가 되면 또 공공의료도 싫고 또 민간의료도 싫고 지금 의료비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이런 사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공공의료의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되는데 이 공공의료의 질을 올리는 거는 방법들이 있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OECD에서 보통 평균만 그러는데 평균만 보고서 OECD 평균 얘기하는 게 아니라 OECD 내에서도 이 공공의료에 대해서 물먹는 하마
같은 그런 제도를 유지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치고 나가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서 공공의료를 잘 유지하는 나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 내용들은 지금 한 번도 들어오지 않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도 싱가포르의 국민들은 우리보다 좀 더 많이 살아요. 다만 의료비는 얼마일 것 같습니까? 의료비는 한국 의료비의 절반입니다. 물론 싱가포르의 국가 사회가 같기 때문에 그거를 대한민국 같은 큰 국가에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그런 시사점, 그런 방법들은 다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게 관리 경쟁. 서로 예를 들면 직원이 한 명이면 숫자가 작으면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직원이 10명, 20명이면 거기서 우리가 상생 경쟁을 시킬 수 있고 관리도 할 수 있잖아요. 아웃컴도 많이 나올 수 있고. 따라서 이 공공의료의 질을 담보하려면 일단 절대적인 모수가 필요하다. 그냥 한두 명, 공공의대 100명, 200명 이거 갖고는 안 된다. 그래서 가려면은 1000명씩 보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000명 중에서 1200명을 떼서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또 어떤 분들이 말씀드린 거기까지 이해한다. 그러면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는 완전히 다 공공으로 넘어갔냐? 그것도 아닙니다. 이 민간 쪽에서도 분명히 필수한 사람들이 생길 것이고 필수가 갖고 있는 그 학문적인 매력, 그다음에 진료의 매력이 있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있고 이쪽 공공에서 올라오는 그 의료 그 필수료도 있고 이 두 쪽이 경쟁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공공의료는 공공의료 내부에서도 한 1200명이 이제 계속 쌓이면서 또 따로 이제 상생 경쟁을 하는 것이고 또 이 공공의료의 필수는 민간 쪽의 필수하고 또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다각적으로서 우리가 합리적인 그런 경쟁 구도를 만들므로써 우리가 질을 담보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1200명을 만약에 우리가 확보하게 된다면은 지금 우리나라의 제일 중요한 의료 산업, 예를 들면 식약청 같은 곳에 그 의사 심사역이 몇 명 있었을 것 같다고 생각하세요? 미국은 50명, 미국에 있는 FA는 50명입니다. 한국은요? 좁겠네. 한국은 한 명도 없습니다. 하면 오세요. 예. 네. 그리고 제약이라든지 기기 쪽에도 의사들이 그 지식이 가야 되는, 진료가 아닌 직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쪽도 지금 다 현저하게 다 떨어집니다. 왜? 네. 이 지금까지 들어온 의과대학생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엄청난 투자를 하고 들어왔고 네. 또 들어와서도 학력 인플레이션을 또 엄청난 투자를 해요. 이분들이 과연 그 고소득이 담보되지 않는 곳에 그렇죠. 갈 거냐 이거죠. 돈 적게 주는데 안 간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 자유민주 그 시장 경제를 돌리기 위한 사실은 복지라 그러면 사람들이 무슨 뭐 좀 약간 그 사회주의 가깝다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복지 제도라고 하는 거는 자유민주 시장 경제 법치국가 돌아가기 위해서 이 전체적인 시스템을 잘 더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공공재를 제도화시킨 게 복지거든요. 따라서 이런 관점을 쳐다본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시장 경제를 잘 지키기 위해서라도 사실 이 복지는 필요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3000명 가운데 1200명이라도 일단은 지금 당장 면허증을 바꿔서 공공의 진로 담보하고 인원수도 확보하고 거기에 좀 위헌소송도 없게끔 제2의 필수용 의사 면허증을 하자. 많은 분들이 비슷한 내용을 해주시는데 딱히 이것이 혁신적인 내용이다 보니까 사실 크게 혁신적인 건 아니에요. 다른 나라들은 지금 이걸 하고 싶은데 사실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근데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지금 딱 요 시기가 위기는 찬스다. 지금 이때 그 물꼬를 바꿔놓지 않으면 대한민국 앞으로도 계속 많은 돈이, 그 돈은 사실은 정치인들의 돈도 아니고 그 의사들의 돈이 아니거든요. 시민들의 세금입니다. 세금이죠. 자기 돈 아니니까 이제 함부로 쓸 수 있는 거니까 사실은 그 세금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게 전 세계 시민들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냥 요번에 일단은 이런 걸 좀 명문화시켜서 올려놔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동의청원, 국민동원 청원 사이트에 아마 요번 지금 여기 그 밑에 고정 댓글에 아마 그 사이트가 바로 연결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그 의사 증언과 필수의료 구조 조정을 위한 제2의 필수용 의사 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일명 사관학교용 의대에 관한 청원을 넣었습니다. 뭐 이걸 넣어서 우리가 5만 명이 되면은 이게 국회 심사가 들어가게 되고 관련 부처에서 논의가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이걸 논의를 올려놓는다고 한다면은 제가 생각에는 두 가지를 바람하고 있습니다. 차라리 이것이 이제 5만 명이 달성이 돼서 통과가 됨으로써
국민들께 5천만 국민들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하면서 새로운 논의의 촉발제가 될 수 있을 것이다. 홍보용도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절시 보면 제가 지금 가장 원하는 것 중에 하나는 대한민국도 아까 전에 OECD 그 평균이 아니라 OECD의 물먹는 하마 같은 제도를 뚫고 지나가서 뭔가 선진화되고 있는 이런 나라들의 담론을 국내에 들여와야 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담론을 들여온다면 이게 어렵잖아요, 의료가. 그러다 보니까 딱 명문화시킬 수 있는 게 무엇일까? 그래서 아예 입법청원을 올려놓으면은 그것이 한 달 동안 국회 청원 사이트에 써있기 때문에 한 달만 돼 있어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읽고, 근데 보통 이런 경우는 어떠한 집단이 일시적으로 막 밀어서 막 5만 명을 넘기는 경우는 안 돼서 사실은 그렇게까지 이제 전략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과연 지금 봄부터 지금까지 쭉 했던 거는 이 내용이 저는 분명히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봄부터 지금 시작을 해서 쭉 얘기했는데 생각 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속도가 좀 빨리 왔어요. 많은 분들이 많이 이해해 주시고 동의해 주시고 이 내용에 대해서 이제 뭐 나쁘다 좋다 한번 해볼 만하다. 그래서 지금 잠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 잠깐 이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시면은 잠깐 제가 이걸 보면 이거 보고 하셨어요. 제목을 말씀드리면 그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고요. 국회 사이트에 들어가서 국회 사이트도 있고 요 지금 국민 동의 청원 사이트도 있어요. 국민 동의 청원이라고 쓰시면 뜨고요. 거기에 지금 동의 진행 중인 것을 보게 되면은 그 의사 증언이라는 단어 앞에 보시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시게 되면 의사 증언과 필수 의료 구조 조정을 위한 필수용 의사 면허증 신설 교육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 일명 사관학교형 의대에 관한 제정입니다. 그 청원의 취지는 그 현재 상황 한 10년밖에 남지 않았다. 10년 이내에 누구한테 보내야 된다. 그래서 법안 시행의 효과를 보게 되면 이거 완전히 다 공공으로 가는 게 아니라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 내에서도 어떠한 경쟁이 관리가 상생의 경쟁이 있고 공공은 또 민간과 경쟁을 해야 되는 거죠. 말씀하신 것처럼 호주에 오래 계셨지만 호주도 공공과 민간을 주로 경쟁을 시키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그렇게 이제 우리가 법안 시행 효과로서 지금 있는 대부분의 문제를 저희가 해결할 수 있다. 제한 배경은 공공의료는 설립이 돼도 거기 할 교수가 없다. 거기서 일단 탁상 행정이다. 두 번째, 필수 의료 쪽으로 의사 제공을 많이 함으로써 필수로 갈 것이다. 이미 벌써 의사들은 그 심리적 붕괴가 됐어요. 필수로 잘 안 갑니다. 왜 안 가냐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은 70% 살 확률이 있는 환자가 있었다. 저희 의과대학 다닐 때만 해도 70%는 당연히 살려, 70%나 7%로 달려들어 살아야지. 이게 다시 정상인 거죠. 근데 지금은 반대로 이거 만약에 살리다가 실패했을 경우에 30% 소송 걸릴 위험이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의사들이 주춤하는 거죠. 그런 2번 정도의 판단의 기로에 서게 되면 그 자기도 도덕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필수 의료, 난 안 해. 나는 그냥 조금 폼이 좀 빠지더라도 나는 그냥 비필수, 보톡스 필러, 통증, 주사 뭐 이런 거 할래. 라고 빠져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의사들 사이에서도 심리적 붕괴가 일어났고 그것에 대한 그 하나의 이해가 의과대학을 졸업한 차석 졸업생도 전문 이런 거 안 하고 바로 보톡스 필러로 가더라. 그래서 심리적 붕괴를 어떤 제도를 통해서 회복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증언을 하더라도 면허증의 내용을 변경을 해서 국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고 공무원 자격일 때만 진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자격증으로 변환하지 않으면 증언이 효과가 없다.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처우 개선이라든지 무슨 뭐 추가 인상을 고려하지만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의료 수가가 좀 낮죠. 낮다 보니 정평이 나 있죠. 근데 그 낮은 상태에서 지금 OECD 평균보다도 의료비가 작년부터 높아졌어요. 대한민국은 더 이상 이제 저렴한 의료비 국가가 아닙니다. 비싼 의료비 국가로 들어가기 시작했거죠. 따라서 지금 우리가 어떤 형태든 간에 돈을 투자하겠다. 돈을 투자하는 거는 지원책이기 때문에 좋을 수는 있지만 사실은 그건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지 않다. 돈을 계속 넣어가지고서 우리가 뭔가 예를 들면 우리 집안에서도 어떤 의료비 어떤 환자가 한 명 있어요. 그러면 의료비를 갖다가 넣어야 된다. 그러면 의료비를 넣어야 되기 때문에
밥 먹는 거 좀 줄여야 되죠. 여행 가는 거 그렇지. 줄여야 되죠. 미래 저축도 줄여야 되는 거죠. 음. 따라서 의료비 상승은 굉장히 복지 중에서도 굉장히 큰 덩어리가 상승하는 거기 때문에 다른 복지를 오히려 다 누를 가능성이 높아요. 사회가 침체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렇게 의료비 문제 부분에서 투자 문제는 굉장히 신중을 해야 됩니다. 투자를 받는다는 게 아니라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 된다. 넘겼어요. 예, 그래서 그 요청사항은 첫 번째고 1번에 의사로서의 활동 범위는 반드시 그 의료 활동하는데 그게 공무원 신분일 때만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무원 신분일 때는 이 의사 면허증도 더 이상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무원을 뽑는데 공무원한테 의사 진료를 할 수 있는 교육을 시키고 그 권한을 주는 것 뿐이에요. 예, 국내에 있는 거죠. 예, 따라서 이 분들은 그 이런 의료 지식을 만들어서 우리가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곳에 다 보내자. 물론 그분들이 전부 다 많아서 다 공공으로도 치우치게 되면 또 문제가 커져요. 공공과 민간이 항상 밸런스를 맞춰야 되는데 민간이 쳐다보지 않는 곳에 보낸다. 그건 저거 인원수는 일단 제가 늘 생각했던 거는 그 1,000명입니다. 지금 있는 3,000명 중에서 1,000명을 1,200명을 떼서 하든지 아니면 새로 지원을 하더라도 찔끔찔끔 막 200명, 300명이 아니라 아예 1,000명을 지원을 해서 1,000명을 지원한다 하더라도 그냥 지원하면은 별로 이렇게 아무런 효과가 없고요. 아무런 효과가 없고 하더라도 면허증을 바꿔서 필수 의사 면허증을 만들어서 그 1,000명을 지원한다면 그거는 온전히 다 대한민국의 필수 의료로 다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의료의 고급화를 위해서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OECD 국가 중에서 뭐 좀 우수한 국가들이 있지만 그걸 다 열거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싱가포르 모형을 참조하라고 했어요.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공공의료를 매우 잘 서로 관리 경쟁을 하고 함으로써 그 공공의료의 질이 굉장히 높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비는 한국의 절반, 한국보다도 평균수명이 더 길고요. 공공의료의 질도 높고 그리고 공공의료가 그 질도 높지만 거기 계시는 구성원들도 그 급여가 높아요. 예를 들면 싱가포르에 있는 국공립병원에 있는 분들의 그 의사들은 급여의 절반을 성과급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원들도 한 20-30%를 성과급으로 받아요. 근데 그 3개 지역을 나눠놓고 이 3개 그룹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엄청나게 그 상생 경쟁을 하도록 정부가 조정을 하는 거죠. 거기 위해서 혜택은 누가 보고 있느냐? 국민들이 보고 있는 겁니다. 의료비 절반에 우리보다 더 오래 산다. 그리고 그 선발은 그 단순하도록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지금 의과대학 들어온 3,000명에서 4,000명 늘린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들썩이 든 데가 어디냐면 대치동 학원가죠. 왜? 의대 신설반을 늘린다고. 네. 의대 신설반을 의대 그 입학반을 이제 신설한다고 지금 하면서 들썩이고 있는데 결국에는 그분들도 엄청난 투자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럼 초등학교 때부터 의대 준비하지 않는 중고등학교 때 내가 이제 의대를 좀 가야 되겠다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갈 수가 없죠. 따라서 초등학교 때부터 한다는 것은 분명히 의대를 들어간 데서 부모의 능력이 작용을 한 겁니다. 부모의 능력이 작용을 하는 사람들한테만 의대를 보낼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사실은 형평에 어긋나죠. 따라서 중고등학교 때도 부모의 노력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자기가 스스로 노력을 했을 때 의대를 갈 수 있고 의학이라고 하는 단 한 가지 못하는 거지. 마음대로 나가서 개업하거나 보톡스 필러는 못하는 거지만 그거를 뺀 나머지 의사는 다 할 수 있는 거죠. 학회도 할 수 있고 교수도 할 수 있고 벤처도 할 수 있고 제약도 할 수 있고 기기도 할 수 있고 그런 부분을 열어놓는다고 한다면은 이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그렇죠. 많은 인재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좀 더 형평하다. 스웨덴의 교육의 목표, 물론 스웨덴이 좀 약간 요즘 많이 먹고 있지만 저는 그 스웨덴 교육에서 가장 임프레시브했던 게 스웨덴은 아이의 미래를 발전하는 데 있어서 평등하다. 어떻게 부모의 능력을 뺀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교육을 시킨다는 것에 대해서 임프레시브가 받았어요. 그래야지 인재풀이 넓어집니다. 세 번째는 다섯 번째는 현재 설립된 의대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의대 하나를 만드는 데 있어서 어마어마한 지금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는 내용들이 그 의대 하면서 뭐 15년, 20년 걸린다. 물론 15년, 20년 걸릴 수도 있긴 한데 일단은 대한민국에서 지금 의사의 숫자가 필요한 건 1차 아이들이거든요. 6년 내에 졸업한 사람들이 일단 필요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의과대학의 평균 숫자가 뭐 해버드는 163명, 평균적으로 50에서 100명 내외예요. 근데 유럽으로 가잖아요. 유럽은요 의대의 정원이 250명, 300명 거예요. 그 차이가 뭐냐면 미국은 시장 경제에 입각한 의대이기 때문에 학비도 비싸고 학비도 나와서 또 다 전문의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리워드 많으니까 그걸 들어가는 거죠. 유럽은요 1차 일을 만드는 조건이다 보니까 1차 6년 졸업할 때는 국비로 하는 것이 가능하고 그 다음 위에 이제 스페셜리스트 우리 말하는 전문의 수술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거기서 또 문이 또 좁아집니다. 거기서 또 선발을 하는 거죠. 거기서 또 특별 대우를 하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의사를 수입하면 한국의 외과라든지 산부인과를 대처할 수 있는 의사가 동남아라든지 해외에서 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예.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그 의사들의 이동은 주로 1차 의사의 이동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보건소라든지 일반 의원에서 보통 처방전고 상담해주는 하고 고급 수술을 하고 그렇게 고난도 진료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느 나라든지 다 희소자원입니다. 그거를 함부로 바꾸고 예를 들면은 한국에 있는 의사들이 미국으로 많이 넘어갔어요. 많이 넘어갔지만 거기에서 개업은 하겠지만 뭐 메이어라든지 MGH 병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무슨 뭐 교수를 한다든가 이런 경우는 거의 극히 드물잖아요. 몇 명 없습니다. 그만큼 그 해외에서 다른 의사가 온다 하더라도 국내에 다시 재교육, 즉 돈이 투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또다시 이제 대학병원에 보내야 되는 거죠. 따라서 해외에서 고난도 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 그거는 안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미 국제 통계가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근무기간입니다. 근무기간은 이거는 전액 국비장학생으로 해서 예를 들면은 그 국가가 만약에 돈 투자를 했다, 삭bil됐다, 그럼 국가가 원하는 대로 가서 일해야 되는 거고 예를 들면 전라남도라든지 경상남도, 경상북도에서 지자체에서 돈을 삭bil됐다. 그럼 나중에 그 지자체 소속 공무원이 되는 겁니다. 그 지자체에서 그 각 도에 있는 어떤 의료의 그런 걸 위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경상도하고 전라도가 합쳐서 다 그 공공의사의 공무원의사의 풀을 만들 수도 있고 그럼 그 다음 문제지만 정부 지자체가 거기서 학비를 댔기 때문에 그 학비 그 지자체에서 공무원이 되는 거죠. 원하는 자리에 가서 임지에 가서 그럼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최소 제 생각에는 10년 갖고는 안 되고요 한 20년 아니면 이제 최장은 공무원 퇴직할 때. 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그 중간에 만약에 퇴직하게 된다고 한다면은 국내에서는 의사를 할 수 없지만 혹시 그럴 경우에 다른 분의 기회 비용을 뺏었기 때문에 그전까지 기업을 제외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약간의 페널티적인 성격의 그 다시 한번 반환금은 거기다 책정을 해야 되겠죠. 네.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근데 이 중요한 게 여기다 동의하기만 누르면 되네, 그죠? 예, 동의하기만 누르면 됩니다. 그리고 거기 담을 수가 없어 추가적인 Q&A 몇 개를 드리면 위헌의 여지는 없는가? 위헌의 여지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유면허증을 줬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면허증 신설에 관한 법입니다. 면허증 신설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오히려 전체적인 그 위헌의 여지는 없어지고요. 헌법의 가치에는 불이하죠. 헌법이라는 게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의 헌법인 자유민주국가 거의 복지가 들어가 있잖아요. 일하는 복지이기 때문에 오히려 헌법의 가치에 부합한다. 헌법을 잘 더 살릴 수 있는 거고요. 1000명부터 시작하는 이유는 그 공공의료의 질적 수준 유지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물 먹는 하마가 아니고 치고 나가는 국가들이 도입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아주 고도의 담론들을 지금같이 무슨 증원이네, 증원 동결이네, 수가이세 이런 20년 동안 대한민국을 지금 계속해서 누르고 있는 이런 담론 말고 제대로 된 담론을 들어오려고 한다면 최소한 모수가 1000명은 돼야 되겠다. 이걸 3000명 내에서 하든지 아니면 밖에 증원을 하더라도 1000명을 아예 동시에 해야 된다. 밖에 증원 1000명 하더라도 지금 현재 있는 의사들의 시스템을 건드리는 게 아니니까 의사들 입장에서는 그 반대할 이유도 없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있는 의사면허증하고 다른 의사면허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의사들하고도 사실 크게 협의도 할 이유도 없는 거죠. 왜냐면 공무원이잖아요. 네. 공무원이 어떻게 보면 다른 직역하고 상의해서 우리가 뽑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사관학교형 의대 출신의 의사 업무는 말씀드린 것처럼 그 공무원이기 때문에 학비를 정부라든 지자체가 냈잖아요. 그 지자체나 그 정부가 원하는 곳에 가서 예를 들면은 무슨 서울대학교에 외과가 비었다.
그럼 그쪽에 파견 형식으로 보낼 수 있는 거죠. 서울대학교 외과가 보면 대한민국 외과 전체에 큰 타격이지 않습니까? 예. 왜냐면은 우리가 그 위기라고 하는 거는 무슨 저 지방에 있는 조금 무슨 의원이라든지 그런 데서 의사가 없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헬기 타고서 큰 병원에 왔는데 그 큰 병원에서 나를 치료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없는 거기 때문에 지금 그때가 위기인 거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대학병원이 놓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건 대학병원을 막아야 되겠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의료의 구조조정을 해야 되겠다는 거고, 입학 정원을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대한민국에 지금 만약에 3,000명에서 1,000명을 늘린다. 가장 타격받는 곳이 어디냐면은 지금 공대입니다. 공대. 제 친구 중에서 공대 교수들은 제 청원에 동의를 해주긴 했는데 저보고 동의해 준 거지 자기들은 반대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해봐라. 야, 왜? 야, 대한민국이 지금 반도체 갖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그 다음에 2차 전지, 그런 거로 먹고 사는 사람이 다 공대로 보내서 거기서 먹고 살아야 되지. 의료비가 좀 올라간다 하더라도, 그건 어떻게 불편의 문제지. 이쪽에 반도체는 생존의 문제다. 어느 쪽이 더 중요하냐. 자기네들은, 공대들은 지금 3천에서 4천 되면 거기가 재앙 수준이라고 본다. 그러면서 난 동의하지 않는다. 근데 네가 하니까 난 동의할게. 뭐 하면서 동의를 해주긴 했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있는 과정에서 이 사관학교용 의대는 공대로 갈 인원수를 갉아먹지 않아야 됩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은 한 가지 착각이 뭐냐면, 의사는 1등부터 3천등까지 최고의 두뇌가 들어가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사실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의사는 보통 성적을 우리가 좀 더 얘기하면 성적의 중상위권 정도 되는 사람이 문해력만 있잖아요. 문해력만 있으면 의과대학에 밀어넣잖아요. 그럼 의과대학에서 의사를 만들어 나옵니다. 의과대학 교육에 아마 많은 의사분들한테 물어보면 다시 다니고 싶지 않습니다. 학원보다 더 심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실력이 되지 않으면 졸업 자체가 안 됩니다. 시험 볼 기회 자체를 안 줘요. 학교 쫓겨납니다. 퇴학도 당해요. 따라서 이거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보다는 그 트레이닝의 함수, 경험의 함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보통 문해력 정도만 된다고 한다면은 의사활동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일반 머리 가지고 있는데 충분히 가능. 그러니까 많은 대한민국의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1등부터 3,000등 정도가 가야지 지금 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착각입니다. 착각입니다. 따라서 보통 우리가 의과대학의 수준 관리가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머리만 가져도 의과대학을 가도 충분히 대한민국 의료는 의료를 할 수 있다.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입학정을 단순하게 해야 되겠다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초등학교 때부터 밀어붙여서 그 부모의 힘이 들어간 그런 사람 말고 중고등학교 때도 나도 좀 공부 좀 해서 어차피 나는 진료는 앞으로 그 뭐 보톡스 필러를 안 할 거야. 하지만 나머지는 의사의 그 무궁무진 영역은 다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한테도 당연히 기회를 열어놔야죠. 기회를 열어야죠. 따라서 입학 정원과 그 단계를 단순하게 해야 된다. 이거는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거의 당연히 필수적인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다음 보시면 당장의 필수료가 공백의 해결 방법은 지금 있는 10년 남은 그 대학병원에 계신 분들이 퇴직하기 전에 어쨌든 거기에 레지던트 전공이라도 공급이 시작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명맥이 끊어지지만 않으면 조금 뜨다가 다시 이제 올라갈 거예요. 왜냐면 그분들 65세 하시던 분들도 이 사실 필수가 이게 엄청난 사실 3D거든요. 노동이 엄청 심합니다. 예. 따라서 그분들이 그 65세 넘어서 가서 하고 싶다 하더라도 체력이 안 돼요. 체력이 안 됩니다. 근데 다만 옆에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 노하우를 시켜주면서 협업을 하면서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거죠. 따라서 그 의과대학 졸업이 6년 끝나고 나서 바로 이제 1년 더 레지던트 하려면 한 6, 7년 정도에서 공급이 시작이 된다고 한다면 전공이라도 공급이 된다고 한다면 그 명맥은 따라서 10년 남을 동안에 지금 사관학교용 의대가 만약에 신설된다면 제도가 신설된다면 대한민국 의료는 공멸을 막을 수 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현재 의사의 기득권 보호와 영리병원의 전초 제도라는 오해가 있습니다. 자, 근데 영리병원도 말씀드리면 사실은 대한민국 상황에서의 그 건강보험 수가라는 것만 정해져 있을 뿐이지 사실은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미 영리화가 되어 있다고 보셔도 됩니다. 왜 영리화가 됐다고 하냐면은 대부분의 병원들이 자기가 벌어서 월급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익을 내기 위해서 사실은 많은 노력을 하는 거죠.
따라서 지금 이미 벌써 그 동기부여 차원에서 시장 경제에다가 이제 우리 복지 만들었기 때문에 이미 영리병 되어 있다. 그다음에 의사의 기득권 보호는 좀 다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3,000명 가운데에서 3,000명 가운데 1,000명을 떼서 하는 경우는 이미 지금 필수로 안 가기 때문에 그걸 보내자는 거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그 원래 가려던 인원을 보낸 거기 때문에 기득권 보호가 아니라 원래대로 자리를 찾아가는 정상화 방안입니다. 자, 지금 저 다음 페이지는 아니요. 자, 여기서 지금 결론을 드리면 대한민국의 우리가 이제 역사가 발전되기 시작한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이 발전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몇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었죠. 그 중에 하나가 경부고속도로를 놨는 거죠. 네, 근데 경부고속도로가 처음에 많은 분들이 반대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경부고속도로가 대한민국 그 산업 발전에 엄청난 역할을 했죠. 네. 지금 이런 이 제2의 필수 의사 면허증은 지금 우리가 서로 어떡하니 걱정만 하고 있는 이런 의료 제도의 문제에 사실 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같은 역할을 해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관심 갖고 좀 봐주시고 이게 제한 날짜가 이왕에 좀 동의를 해주신다면은 제한 날짜가 11월 한 20일까지입니다. 한 20일 정도 남았습니다. 20일 남았네, 그죠? 예, 거기서 동의 좀 해주시면 국민동의청원에 들어가서 예. 맨 밑에 가서 동의 그것만 누르면 예, 되네. 동의하시게 되면은 뭐 저기 꼭 그 뭐 약간 본인 인증 한두 번 하고 나서 바로 올라갑니다. 본인 인증받고 예. 예, 간단하게. 예, 동의청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무튼 노력하시는 의사 선생님이 계시니까 아마 우리나라의 의료복지 잘 될 겁니다, 그죠? 이게 이름이 제2의 필수용 의사 면허증 신설. 예, 이게 그게 중요하네. 핵심. 예. 그게 핵심이네. 예. 네네네. 그래요. 오늘 여러분들 지금 국민동의청원 하셔서 맨 밑에 가서 동의만 하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꼭 해주세요. 예, 박영수 미래TV 구독자 여러분들은 전부 다 동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끝났죠. 예. 네. 근데 이거 그 몇 군데 유튜브